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 간의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6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는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7승 3무 5패로 리그 12자리에 위치한 중위권 클럽으로서 당연히 객관적인 전력상 분데스리가 1위 팀인 바이에른 뮌헨이 우세함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지만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는 올 시즌 자신들의 홈에서 5승 1무 2패라는 극강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5경기 동안 3승을 거두는 등 최근 성적과 홈 성적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주간의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나폴리 시절의 폼이 돌아온 듯한 미친 듯한 활약으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심지어는 포칼컵 경기에서도 거의 엄청난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재 선수는 휴식기 직전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였지만 3주간의 휴식을 통해 돌아온 만큼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의 벤상 콤파니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김민재, 요슈아 키미히, 해리 케인, 루로이 사네, 에릭 다이어, 마이클 올리세, 알폰소 데이비스, 토마스 뷸러, 콘라드 라이머,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선수까지 우파메카노 선수는 옐로카드 트러블, 자말 무시알라 선수는 독감으로 인해 제외가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다소 약화된 라인업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던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 마침내 부상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으며 김민재 선수는 에릭 다이어 선수와 함께 센터백 듀오를 형성하게 되면서 우파메카노 선수가 아닌 새로운 조합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에서는 이타쿠라고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면서 미니 한일전 매치도 성사가 되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에서 멘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사이드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멘헨글라트바흐를 완전히 지배하는 압도적인 경기를 치렀고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무려 8대2에 육박할 정도로 전방에서부터 찍어 눌러버리는 엄청난 체급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 양상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왔고 이번 경기는 FC 바이에른 뮌헨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려 상대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한 채 가두고 패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실제로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바이에른 뮌헨은 멘헨글라트바흐의 흐름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양팀이 보여준 경기력은 절대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초반부터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전반전 18분 바이에른 뮌헨은 박스 안에서의 세컨볼을 레온 고레츠카 선수가 센스있게 접은 뒤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고 전반전 23분에는 요슈아 키미히 선수가 환상적으로 내준 킬패스를 토마스 뮬러 선수가 골문 앞에서 받았지만 이것을 모리츠, 니콜라스 골키퍼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두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음에도 득점에는 실패하는 약간은 답답한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에서 8대2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가진 것에 비해 생각보다는 안쪽으로 파고들지 못하면서 상대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만 볼이 도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었고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가 아예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나온 경기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실점 위기 사항은 없었지만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상당히 말리는 분위기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28분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박스 왼쪽에서 볼을 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수비에 둘러싸여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고 36분에는 박스 안에서 핸드볼 반칙이 의심되는 장면이 나왔지만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0대0이라는 정말 아쉬운 스코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아쉬운 경기력과는 달리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대인 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변모드를 보여주고 패싱에 있어서도 높은 퀄리티의 볼을 여러 차례 뿌려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김민재 선수는 전반전에만 무려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를 7개나 성공시키면서 바이에른 뮌헨에 잘 안 풀렸던 이번 경기 공격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김민재 선수가 거의 6분에 한 번씩은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로 볼을 보냈다는 의미가 되고 정말 최후방 수비수가 온도볼에서 기록한 스탯이라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김민재 선수는 정말 엄청난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이번 경기는 워낙에 바이에른 뮌헨이 높은 라인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를 지배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넓은 뒷공간을 노리면서 김민재 선수가 지키는 수비 라인에 압박을 가해오기도 했는데 역시나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후방 수비를 지키는 데 있어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예측 수비를 통한 사전 차단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러한 장면이 나온 것은 전반전 32분에 나온 멘헨글라트바흐의 역습 장면이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스칼리 선수의 크로스 코스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커트해냈고 사실상 이 장면이 멘헨글라트바흐가 유일하게 시도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이 수비 장면은 의미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바이린 미네는 공격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반전 보르시아 메넨글라트바흐에게 단 한 차례의 슈팅도 내주지 않는 슈팅 허용 0개를 기록했고, 바이린 미넨 입장에서 오늘 경기는 공격에서는 좀 아쉽지만 수비적으로는 거의 퍼펙트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보르시아 메넨글라트바흐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스탯이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바이린 미넨이 보르시아 메넨글라트바흐에게 찬스를 거의 내주지 않은 것은 김민재 선수와 에릭 다이어 선수의 수비 라인이 안정적인 폼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전 경기는 전반전에 완전히 내려앉았던 보르시아 메넨글라트바흐가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이린 미넨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공격에 있어서는 득점을 더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바이린 미넨은 최근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르로이 사네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범하면서 두 차례 정도 찬스를 날렸고, 후반전 51분에는 르로이 사네 선수가 오키한 왼발 슈팅으로 정말 오랜만에 바이린 미넨의 유효 슈팅이 나왔지만 니콜라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바이린 미넨으로서는 전반전의 답답한 경기 흐름을 후반전에도 전혀 바꾸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린 미넨은 공격에서 계속 부진한 경기력을 보인 것과 달리 수비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와 에릭 다이어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 공격수들과 경합을 해주면서 상대의 공격 찬스를 꿋꿋이 넘기고 또 넘겼는데, 결국 바이린 미넨은 65분 마이클 롤리세 선수가 박스 안에서 파울을 유도해내면서 PK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전담 키커인 해리 케인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바이린 미넨은 굉장히 안 풀렸던 이번 경기에서 드디어 리드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바이린 미넨은 이번 경기에서 공격이 드럽게 안 풀렸기 때문에 만약 한 골이라도 실점이 나온다면 답도 없이 말리는 경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공격에서 계속 똥을 싸고 있어도 수비에서 계속 무실점으로 경기 리드를 내주지 않고 버텨주면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린 미넨의 이번 경기 리드는 사실상 김민재 선수와 에릭 다이어 선수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한 골 차이 리드를 두 골 차이 리드로 바꿀 수 있는 미친 패스로 찬스 메이킹을 해냈는데, 70분 김민재 선수는 그야말로 대지를 가르는 왼발 롱패스로 르로이 사네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오늘 경기에서 정말 최악의 폼을 보인 르로이 사네 선수는 골키퍼까지 튀어나와 비어있는 골문에 슈팅을 집어넣지 못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환상적인 롱패스는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로 전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는 수비로 바이른 미넨의 골문을 지켰고, 결국 바이른 미넨은 이번 경기를 1대0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바이른 미넨은 분데스리가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10개가 넘는 공격적 패스와 수차례 롱패스 등 패싱에 있어서 정말 미쳐버린 스탯을 찍었고, 수비에 있어서도 정말 미쳐버린 경합 승률을 기록하면서 평점 7점대의 정말 높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공수 양면에서의 장점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역시나 김민재 선수의 또 한 번의 굉장히 좋은 내용의 경기였고,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수준의 미친 경기력이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올 시즌 경기력은 정말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씹어먹는 활약이 매 경기마다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 지금 정도의 수준의 경기력은 정말 나폴리 시절의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완벽하게 부활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